안녕하십니까. 빌사장 교수입니다. 국가자격실습 1 3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지의 성형수축률의 변동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말은 성형수축률이 어떻게 되면은 치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커졌다 줄었다 하는 그러한 형태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캐비티 내의 수지 압력, 즉 압력을 높게 형성을 시켜주게 되면은 성형수축이 적게 되고, 압력을 낮게 하여 캐비티 내로 압력을 가해 주면은 성형수축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금형 온도가 너무 높은 상태에서는 이 성형수축이 수축 자체가 적게 가고 급격하게 냉각을 시켰을 때는 성형수축이 많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냉각 시간의 유무에 따라서도 성형수축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본 그림은 지금 형태의 이러한 성형품을 사출하기 위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성형품을 압력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수축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즉 냉각수를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냉각수가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하측에서는 이러한 식으로 냉각수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봤을 때 이런 냉각에 대한 부분은 금형 온도를 제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온도에 따라 수축이 달라지고, 또한 냉각 시간을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도 제품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출을 할 때는 표준 규격에 의해서, 표준 부분에 의해서 정확한 수지 압력과 금형 온도, 또한 냉각 시간을 준수하여 적절한 사출을 하여야만이 똑같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성형기 노즐로부터 사출된 수지는 금형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러너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초록색에 있는 제품들은 성형품입니다. 초록색 있는 성형품은 8개짜리 성형품입니다. 붉게 되어 있는,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러한 부분들은 런너입니다. 즉 쉽게 해서 스프로에서 통과하는 런너가 형상이 이렇게 해서 게이트로 들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있습니다. 이 런너는 기본적으로 노즐에서 성형품까지 도달하는 거리를 갖게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런너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성형기 노즐에서 나온 수지를 캐비티까지 가도록 하는 길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외에 다른 역할도 겸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이냐면, 수지, 노즐에서 나온 수지는 금형을 통과하면서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이 런너의 역할은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최소화시켜서 앞부분 게이트 앞까지 전달해 줘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압력이 너무 급격하게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수지의 흐름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압력이 크게 낮아진다 그러면 이 부분에 가서 다 가지도 못하고 게이트에서 굳어지는 그러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어해 주기 위해서 압력과 온도의 변화 없이 게이트까지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이 런너는 런너의 효율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물론 단면적에 비례하고 표면적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큰 거를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흐름성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너무 크게 하게 되면 스크랩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그 런너의 굵기를 선택하여 설치하시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받침판과 가동적 설치판 사이에 위치하여 성형품을 빼낼 때 이젝터 플레이트가 상하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금형의 부품은 무엇입니까? 즉 쉽게 해서 이 에젝터 판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부품, 이 부품의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서페이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서페이스 블록에 하는 부분들은 이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에젝터가 칠 수 있도록 그 공간을 칠 수 있는 거리를 확인시켜 줍니다. 이 부분의 높이에 따라서 에젝터의 행정 거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블록을 지나치게 높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높게 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출기의 금형 두께가 높아지므로 더 큰 사출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부분으로 이 부분의 스페이스 블록 높이를 설정하여 주어야 됩니다. 또한 이 두께가 너무 얇은 쪽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은 사출 압력이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힘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너무 약하게 만들어 주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에서 받침봉을 설치하여 이 부분의 강도를 보강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출 성형된 스프루를 스프루 붓이 밖으로 당겨 빼는 기능을 가진 금형 부품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의 답은 스프루 록빈입니다. 자, 스프루 록빈은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이 부품이 스프루입니다. 스프루 내에 수지가 이렇게 차고 들어옵니다. 물론 노즐이 이런 형상으로 사출기 노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압력을 받아서 금형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성형이 다 끝난 상태에 빼내야 되는데 그 빼내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 스프루 록빈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스프루 록빈의 여기에 있는 형상을 보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세 가지 형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러한 갈고리 형상을 락빈에다가 설치하여 위에 부분에 수지가 차 있으면 이 부분이 언더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힘으로 위에 부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러한 핀에서 핀 길이가 여기 있다면 여기에 약간의 돌기를 주어서 빼내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방법은 역 테이퍼를 주어서 이렇게 밀어내서 이 부분이 언더컷을 하여 위에 부분을 빼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빼내는 역할은 스프루 락빈에 해당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프루 락빈은 2매 구성 금형에서는 다 들어가는데 단 에젝터판에 설치를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스트리프판에 의한 지출에는 이젝터판에서 스프루 락빈을 설치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 하원판에 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스프루 락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형품을 금형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 부품은 무엇입니까? 자, 이 부분, 지금 초록색에 있는 이 제품을 사람 손으로 빼내지를 않고 실질적으로 다른 부품을 이용해서 빼내야 됩니다. 이 부품의 이름을 무엇인지 맞춰주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은 이젝트 핀이라고 합니다. 혹은 다른 말로는 밀핀이라는 그러한 부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그림은 이젝트 핀을 위해서 제품을 뽑아내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에 빨간색 부분은 스프루 런너 게이트, 초록색 부분은 성형품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이젝터 판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이젝터 판에 연결된 이젝터 핀이 제품을 밀어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이 색깔에 있는 부분은 이젝터 로드라고 합니다. 이 이젝터 로드는 금형에 부착된 것이 아니라 사출기 내에서 이 에젝터 로드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금형에서는 이 에젝터 로드가 통과할 수 있는 구멍을 정확한 위치에 뚫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출기에서 나오는 에젝터 로드가 유압의 힘을 받아서 에젝터 판을 밀어서 제품을 빼내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이름은 이젝터 로드입니다. 그래서 이젝터가 끝나고 나면은 이젝터 로드를 밀고 있는 유압의 힘이 빠지면서 이 부분이 뒤로 다시 원상복귀 되는 그러한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품을 밖으로 빼내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부품은 이젝트 핀, 즉 다른 말로는 밀핀이 되겠습니다. 이 밀핀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을 때는 가능하면 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밀어내는 힘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젝트 핀을 사용할 때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원형 이젝트 핀입니다. 원형 이젝트 핀은 사용하는 이유는 가공이 쉽고 효율이 적절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젝트 핀은 원형의 이젝트 핀은 단면적에 비례하다 보니까 단면적의 계산 공식이 4분의 파이 d의 자성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4파이와 8파이를 비교를 했을 때 밀어내는 힘은 2배가 아니라 4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4의 자성은 16이 되고 8의 자성은 64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큰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또한 작은 것을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에 집중 하중이 발생할 정도의 힘을 받기 때문에 이젝터의 형상에 의해서 이젝터를 치고 나면은 제품이 이 부분이 이젝터 치는 자리에 올라온다거나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서 제품 불량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하겠습니다. 금형과 사출기의 노즐의 위치를 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 부품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출기의 센터와 금형의 센터를 맞춰주는 역할을 하는 금형 부품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러한 물어보면 이 부분의 대답은 로케이터링입니다. 지금 현재 이 금형의 그림에서 보면은 이 부분이 로케이터링이 되겠습니다. 이 로케이터링이 되는데 사출기의 형상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고정 플레이트에 노즐이 이렇게 들어가는 자리에는 로켓터링이 들어가는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로켓터링 홈이 파져 있고 여기서 테이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틈 사이로 노즐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이 부분으로 로켓터링이 투입되게 되면 노즐의 센터와 금형의 센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지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품들은 로켓터링이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시면 로켓터링 아래에 노즐과 맞닿는 스프루 부시가 존재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간단하게 금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로켓터링 스프루 부시는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처음으로 금형 내부로 들어가기 위한
첫 관문이 스프루 부시라는 부분입니다. 위에 있는 이런 부분을 고정적 설치판, 그 다음 아래 부분을 고정적 형판, 상형과 하형이 열리는, 즉 고정측과 가동측이 열리는 이런 부분을 분할면 혹은 파팅 라인, PL면이라고 합니다. 아래 부분은, 이 부분은 가동측 형판, 이젝트 핀, 이 부분을 서페이스 블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상 이젝트 플레이트, 하 이젝트 플레이트, 그 다음에 가동측 설치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볼트는 전부 고정용 볼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리턴 핀은 전진의 에젝타가 서프링이 없다고 봤을 때 이 에젝터 판을 뒤쪽으로 후퇴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리턴 핀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이드 핀과 가이드 부시가 있습니다. 이 가이드 핀과 가이드 부시는 금형을 항상 제자리 찾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품이 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가이드 핀은 있는데 가이드 부시를 안 하게 되면은 금형 전체를 열처리 한다거나 해야 되기 때문에 가이드 부시만 열처리하여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성형기 노즐로부터 사출된 수지의 유동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 말은 사출기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제품으로 들어가느냐, 이러한 부분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 부분이 스프루입니다. 스프루 위에 사출기 노즐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이렇게 스프루가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즐에서 나오는 수지가 지금 현재 그림에서 보듯이 이 스프루를 통과하여 양쪽으로 들어가는 런너를 통과합니다. 런너를 통과하고 제품 끝단부에 있는 부분에 게이트를 통과하여 이러한 성형품적 캐비티로 들어가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분에서 보면 콜드 슬러그 웰이라든가 다른 부분 게이트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은 다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러너에 대한 설명은 아까 번 했었기 때문에 콜드 슬러그 웰은 노즐에서 나온 처음 들어온 수지는 이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이물질이 먼저 들어가게 되면, 제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제품에 불량 원인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고자 제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에 불필요한 부분을 먼저 채우고 좋은 제품만, 좋은 수지만 캐비티 내로 들어가게 만들기 주기 위해서 이 콜드 슬러그 웰을 세웁니다. 이 콜드 슬러그 웰의 길이는 보편적으로 원형 런너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원형 런너 파이의 1.5배 이상을 설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즉 런너가 6파이라 그러면은 콜드 슬러그 웰은 이렇게 갔을 때, 자 여기서 이 정점에서 이까지 거리를 6파이니까 최소한 9mm 이상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콜드 슬러그 웰이 되겠습니다. 그럼 수지 흐름이, 수지가 흘러가는 게 이렇게 와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먼저 흘러가고 나머지 부분을 채워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 부분입니다. 이 게이트는 런너보다 굵기가 얇고 제품보다 상당히 가늡니다. 즉 쉽게 해서 아주 얇은 부분들입니다. 이 게이트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첫째는 압력과 온도를 높여줍니다. 즉 쉽게 해서 런너를 통과한 수지는 좁은 통로를 통과하면서 마찰열이 발생하여 온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뒤에서 미는 이 부분에서 압력이 증가하여 증가된 압력으로 캐비티 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이 부분에 서로 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을 가장 먼저
캐비티가 냉각되기 때문에 차단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게이트 절단이 쉬워지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한 부분이 게이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는 거겠습니다. 러너의 단면 형상으로 쓰이는 것들의 형상을 설명하시오. 자, 이런 부분들은 러너는 효율성을 따져야 됩니다. 러너의 효율성은 단면적에 비례합니다. 러너의 효율성은 단면적에 비례한다. 그렇지만 표면적에는 반비례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바깥에 있는 테두리는 표면적이 되겠죠. 즉 원둘레 아니면 사다리꼴 러너의 이런 둘레들이 이런 둘레에 대해서는 반비례하고 이 크기에 대해서는 단면적 크기에 대해서는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압력을 받고 있는 모든 관들은 가능하면은 부딪힘이 없는 원형 런너를 사용했을 때 가장 적절한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형 런너를 사용하기 힘들 때는 사다리꼴 런너를 사용합니다. 이 사다리꼴 런너는 빼기 쉬운 반면에 한쪽 방향에서도 가공을 하면 충분히 가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원형 런너보다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사각형 런너. 사각형 런너의 효율은 여기서 원을 그려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원형 런너와 거의 효율성에서는 동일합니다. 효율성에 동일하지만은 사각형 런너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들은 이 부분을 런너를 빼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각형 런너를 사용하는 대신에 사다리꼴 런너를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원형 런너. 반원형 런너는 단면적에 비례하여 표면적이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는 그러한 런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런너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부분은 원형 런너, 그 다음 두 번째 사용하기 사다리꼴 런너, 나머지 부분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육각형과 평판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은 육각형 같은 경우는 이런 반으로 가공을 하자 그러면은 가공 상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그래서 사용은 아니고 평판형은 이러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면적에 대한 부분, 원형 런너와 같이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초로 금형에 들어간 재료나 노즐의 선단에 조금씩 부착되어 있는 고화된 재료가 성형품 속에 들어가 성형불량의 원인이 된다. 이것을 방지하게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시간에 설명한 콜드 슬러그웰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콜드 슬러그웰입니다. 즉, 이 콜드 슬러그웰은 처음에 들어온 수지의 이물질을 먼저 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콜드 슬러그웰입니다. 이 콜드 슬러그웰은 런너 파이에 1.5배를 해주는 것이 1.5배 이상으로 해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원형 또는 각형의 상자 모양의 성형품을 척벽이 얇을 때 성형품의 전둘레를 똑같은 힘으로 밀어내어 손상 없이 빼낼 수 있는 이젝팅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 이젝팅 방법은 스트리퍼 에젝터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본 그림은 스트리퍼 에젝터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이젝터 핀이 없는데 지금 이 부분이 스트리퍼판이 됩니다. 이 스트리퍼판 전체가 이젝터를 하여 제품을 밀어내는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트리퍼판을 썼을 때 스프루 락핀은
이젝터판에 설치되는 게 아니라 하원판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밀어내게 되면 밀어내는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적게 받고 아주 깔끔한 그러한 성형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임해 구성금형의 몰드베이스에서 사용을 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턴핀이 이 스트리프판을 밀어서 이젝트를 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차 시강의를 마치겠습니다.